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500만 애국 시민들을 증인으로 해서 지금부터 국민재판의 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제 120일 동안 문재인 하야를 제일 앞장서서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고 오늘 문재인 탄핵 비단국민회의 재판의 의장으로 정가운 대표를 추천합니다. 정가운 대표를 오늘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00만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정가운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진행하는 국민 재판의 헌법적 내지는 정서적 헌법의 권위를 갖기 위하여 1000만 명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재판 첫 번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린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법을 이 시간에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법안은 문재인 탄핵을 결정할 텐데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님 검사의 송도가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 탄핵 결정문을 발표를 하도록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 첫째, 내란죄입니다. 이것은 형법 87조에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의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 15일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에 어느 정권에도 말한 바 없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남북이 동등한 정부라는 그런 뜻이고 헌법 3조 위반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상해 임정건국론 등으로 남북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정통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3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이 내란죄의 또 하나의 원인이 작년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를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그 길을 열고 있다.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을 감싸주기 위해서 검찰을 겁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게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서초동의 친문집회로 폭동으로 국헌문란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겁니다. 두 번째, 외환유치죄를 저질렀습니다. 외환유치죄라는 것은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을 항적한 자, 이게 외환유치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해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유치죄에 해당을 한다. 세 번째,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입니다. 남북한 9.19 군사합의는 전형적인 여적죄입니다. 군사합의를 한 것은 이것은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여적죄를 저질렀다. 네 번째, 민생 파탄죄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왜 민생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가?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서 나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란 나라가 부패로 망했는데 정권은 2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해도 선거에 이깁니다. 왜 그러냐? 입법부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외국 카드 지급을 해서 절반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민생을 파탄을 시켰다. 마지막으로 국민 분열죄입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셨듯이 자기 편이면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옹호하는 조폭 집단 같은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 집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나는 지난 대선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내칭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 폭력 집단과 같이 한 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여기 모이신 국민의 뜻으로 마지막 결론을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상대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이제 기독자유당 고영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왜 저놈은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청구서를 이 시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문재인 탄핵 범국민본부, 피청구인 문재인. 청구 취지 문재인을 탄핵하여 파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국가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의미가 있는데 2018년 9월 10일 평양 능라도 체육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도자, 이 나라를 위해서 뚜벅뚜벅 이끌어가는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의 계속성, 1948년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계속성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영토의 보전. 2019년 7월 23일 중공의 폭격기가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과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데 중공에 대해서 단 한마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한다면 왜 한마디 못해? 자격 없어! 내려와! 헌법 위반 외에 형법을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데 바로 지소미아 파기와 남북군사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이지스함 3척밖에 없지만 일본은 위성이 5개, 준 이지스함까지 30여 척에 관한 그 정보를 우리가 포기해서 어제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는 파악도 못했어요. 이 정보를 다 포기해서 일반 이적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18일 대통령을 시설 파괴 이적 및 일반 이적죄 그리고 물건 이적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하는 신영복, 윤희상 그리고 수계, 김정은을 찬양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의 행위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함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탄핵을 청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방 기독자유당 고영희 변호사의 선고에 따라 문재인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석방할 것과 다시 단 하루라도 자리에 복귀시켜 명예 은퇴할 것을 결의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를 석방한다! 네 번째,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시킨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주사파 세력인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이 50만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제 홍위병으로 둔갑하여 촛불시를 통하여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동의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이거는 국내 용보다가 더 큰 국제용입니다. 불란서 68 혁명의 주제가 되었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간 안에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추종한 자는 처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이 시간부터 이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떠들었던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의결합니다. 군인, 국군, 경찰, 공무원, 법원 이 모든 단체들은 정중동을 하시고 경고망동하게 계엄령에 참여하거나 하실 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할 것을 의결합니다. 통과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을 시킨 주사파 언론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앞으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든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자리가 KBS가 3,000명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홍위병들이 촛불 모인 것을 200만 모였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없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러한 언론들은 처벌할 것을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활동하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자들이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행위를 해서
대기업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자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노동운동을 정지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자, 역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어느 나라에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루스벨트 공항 다 있는데 이승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먹고 살라고 바빠서 이승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여러분 동의하셔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동안에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역시 통과했습니다. 심각한 법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완전히 남로당 박헌영이가 나라를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전향하라. 다시요, 전향하라.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으로 가랍니다. 가라. 따라서 합니다. 가라.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이주하는 이주법을 여러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미국의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만, 그리고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이 모든 것을 틀어진 그 바로 통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세계 GNP 5만 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로마가 캐톨릭의 바티칸을 저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앞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돈이 1조 원씩 날아가요. 1조 원씩. 정치가들이 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내년 4월 15일 새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또 원포인트 4년제 중임제를 비롯하여 총선을 함께 할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나는 내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가 원로들을 제가 소집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정당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정당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농단하고 주사파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서서 우리가 의결한 이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의한 이 내용은 인류사적인 내용을 하는 것, 인류사적인 국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가 지나면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반도 역사 이후 국내를 넘어 세계사적 인류사 기념비에 새길 만한 10월 3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대회는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국민혁명대회이기에 이 영상을 국민들이 보시고 현재 좌파 정권의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주의 공산화 정책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 영상을 바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